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여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이런 욕구가 더 강할 텐데요. 소확행이나 워라밸 등의 트렌드가 이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과 함께 여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민우님, 양지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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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이병석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병석입니다. 자, 그럼 여가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교환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여가가 뭔지 알아.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넌 여가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여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휴식 아닌가요? 예, 휴식도 맞고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네, 맞습니다. 노는 거. 노는 거,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뜻을 알긴 어려운데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가는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 아들이 이 대답을 하길래 깜짝 놀라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이 천재인가라고 순간 좀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은 TV 시청이고요. 2등은 산책, 그리고 3등은 SNS나 인터넷, 잡담, 통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활동들인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가 활동 중에서 제일 만족한 여가 활동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이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산책이 1등이고요. TV가 2등, 그 다음에 친구 만나는 거, 쇼핑하는 거, 뭐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쭉쭉 있는데요. 자, 8등 여가를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요가. 요가는 아닙니다. 네. 크게 운동? 운동. 그렇게 동적인 활동은 아니에요. 쇼핑? 쇼핑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닌데요. 답을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음주입니다. 네네. 요즘 남녀노소 혼술이, 술이었군요. 네, 혼술이 유행이니까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만족해하는 여가 활동 1등부터 8등까지를 보셨는데 보시면 대단히 거창하고 특별한 활동입니까? 아니면 소소하고 일상적인 활동인가요? 소소하게 소소한 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많네요.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네 글자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자질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좀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네, 모는 뭐냐면요. 모습도 되고 모임도 되고 모든 활동입니다. 본자질모입니다.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하고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네, 내가 만족하면 되는 소소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중 어느 쪽이 여가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질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는 대략 몇 가지 정도 될까요? TV 보는 것은 매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60번 하는 것이고요. 여행하는 것은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시죠. 네. 어쨌든지 1년에 한 번 이상만 하면 1년 동안에 내가 즐기는 여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민우 씨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대략 드는 생각이 내가 1년 동안 하는 여가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개? 10개. 네. 보통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한 5개, 1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즐기는 여가 활동의 평균은 1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돈과 연관성을 보면 우리 집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의 개수가 약간 늘어납니다. 우리 집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21개 정도 되고요. 우리 집 가구 소득이 적어지면 300만 원 미만이면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17개 정도로 소폭 내려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즐기는 여가 활동이 다양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골프 치려면 돈이 들고 여행 가려면 돈이 들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 가구 소득이 좀 적다고 해서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여가 생활을 맞춰서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여가 생활에 제약을 주는 요인을 여가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여가 장애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 네네. 지금 사회초년생 이제 막 일을 한다고 바쁘시잖아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가 장애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시면 돈은 사실 많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퇴직자분들에게 여쭤보면 내가 60 넘어 보니까 배낭여행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야지 지금은 가봤자 실제로 많이 못 걷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여가 생활을 좀 다양하게 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월류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월류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고 난 다음이라서? 네, 쉬고 난 다음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월화수목 금토 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화수목금 평일은 일하는 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나서 월요일 출근하려고 하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월화수목금 평일은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도 하시나요?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회초년생 또 국민 평균 하루 중에 여가 시간이 4시간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퇴근해서 잠깐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인생이 짧았던 시절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 지으시고 60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여생이었습니다. 10년, 15년 가족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네. 사실 60까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일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60에 퇴직을 해서 내가 평생 일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내가 쉬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나요? 생각해 보시면 주 5일제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주 6일, 7일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도 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은 선생님들과 질문을 통해서 여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병석 강사님과 함께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볼까요? 네, 저요. 네.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은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 여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여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어 시간, 산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여가를 한자로 하면 남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만 길면 내가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바쁜 중에도 여가를 잘 즐기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시간은 많은데 TV 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TV만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모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 개념은 아니다. 네, 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에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이 4시간 정도 되고 휴일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이 7시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짜투리 시간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여가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루 중에 스마트폰 하시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하루에 내가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내 유튜브 사용 시간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바쁘다고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강사님 건가요? 아니, 제 건 아니고. 네네. 저도 비슷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1시간 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가에 따라서 또 여가 만족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국가에서 1년마다 여가 활동에 대해서 통계를 낸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진짜 재밌었던 게 여가 활동 8위가 네. 음주 활동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 혹시 이 외에도 조금 여가 활동에 대해서 색다른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여가 활동 조사라고 1년에 한 번씩 통계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뜻깊은 의미가, 통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대 여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60대, 70대 고령층의 여가가 조금씩 양상이 바뀌는데요. 한 사람이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2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고령층. 고령층. 네. 청년들이 또 다양하게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20대, 30대 때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60대가 지나면 많이 떨어지시죠. 70대가 지나면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자, 젊을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면 책 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 나이가 50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노안이거든요. 요즘에 20대 노안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20대 때 원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노안이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책도 못 보죠. 그다음에 평생 뭐 취미가 조기 축구였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가시면 운동도 못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여가골이라고 합니다. 이 여가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여가 활동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이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제일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 하시니까 경제적인 수입도 있으시고 또 뭐 시간도 있으시니까 예, 오늘 여가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여가 생활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